안종범도 못 알아보는 안종범 투척이 돼버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측에 이 뇌물죄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지금까지 특검이 제시해왔던 안종범 전 수첩의 수많은 수첩들이 법원에서 증거력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직접 증거로 인정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이에 따라서 뇌물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변호사님,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문영표 씨가 이제 유죄를 받으면서 삼성도 뭔가 특혜를 받았다. 그다음에 또 이쪽으로 돈이 간 건 또 이것도 팩트죠. 그런데 이 둘이 이게 어떻게 돈이 갔느냐, 어떻게 이 특혜가 갔느냐 관련해가지고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연결고리가 바로 그 독대시 이재용 부회장이랑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이거를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가지고 이제 입증을 하려고 했던 건데,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중에 이른바 뇌물죄를 입증할 만한 정확한 증거가, 그렇죠, 청탁이죠. 그러니까 이거가 서로 대가 관계에 있다. 예. 그죠. 그거를 이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 수첩을 이제 들이밀었던 것인데, 문제는 수첩이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조각 되어 있고, 이 단어를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주체는 안 적혀 있어요. 예. 그리고 안종범에게 물어보니까 모른다. 자기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래서 엘리어트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은 이 엘리어트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청탁을 했다는 내용인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엘리어트 관련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던데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누가 어떤 취지로 이야기했는지는 수첩에 나와 있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첩에 관련돼가지고는 좀 직접적인 증거성을 인정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사실상 정황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증거를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는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황 증거라고 해봐야 이제 그 자리에 그 시점에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것인데, 만났다는 건 어차피 대통령 공식 일정상 원래 있었던 그런 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저 안종범 수석의 그 수첩에 관해서는 지금 증거 능력은 인정 안 되고 있어서 뇌물죄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이런 대가 관계, 이게 정말 대가 관계로 주고받은 것인가에 대한 입증 문제가 특검에게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재판 과정에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력이 배제되면서 한 번의 반전이 있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전 부회장의 이 두 사람이 독대했더라, 만났더라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뇌물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력이 안 된다.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른바 삼성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런 자금적 지원 등등을 삼성의 합병을 부탁한다라는 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을 지금 재판 과정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안종범 수첩에 적혀 있는 낱개의 단어들, 주체도 없는 이 낱개의 단어들을 법원에서는 그건 증거가 안 된다, 이렇게 본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미리 준비했다는 말씀 자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문영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도 했잖아요. 이 사람이 유죄를 받아가는 과정, 지금 1심이 끝난 상태인데요. 그 과정에서의 윗선의 압력이 뭐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면 이 본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일단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요, 95년도부터 삼성이 모든 그 회사의 그룹에 총력을 기울여서 했던 것이 바로 이건희로부터 이재용으로 넘어가는 경영권의 승계 과정입니다. 그래서 에버랜드에서 제일모직에서 삼성물산으로 넘어오는 이 쉐이크 과정, 섞어서 가는 합병 과정이 모두 다 편법과 불법으로 점철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장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나서 느닷없이 삼성전자를 지주사로 전환하려고 했던 계획을 포기하고 무려 42조나 자사주를 그냥 매각하는 걸 결정을 해요. 그건 뭐냐면 삼성전자를 날로 먹으려고 하는 이 계획조차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경영권 승계 때문에 이런 모든 불법을 동원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총력을 다해서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데, 진짜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상하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더니 삼성전자의 그 실적이 사상 최대로 치솟고 주식도 사상 최대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오너가 없으니까 실적이 좋더라. 나 없으니까 더 잘 돼? 예. 이거 큰일인 거죠, 사실은. 만일에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더라도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는 모든 국민과 삼성전자의 모든 주주들이 환경을 어떻게 판단할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아있는 게 과연 삼성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시장이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재판과 무관하게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최대 난관이고 가장 어려운 상황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또 박용진 의원에게 오해를 받을까봐 부연 설명을 하자면 또 반도체 시장이 너무 호황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익이 좋게 나온 측면도 있는 건데요. 8월 말이면 재판은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구속기일 만료이기 때문에 그 이전엔 재판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삼성전자 실적 좋은 거하고 이재용 회장 재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거는 좀 호도하는 거고 지금 현재 나온 이 정황들과 강력한 예를 들어서 대가를 주고 삼성이 그 합병 관련해서 대가를 청탁을 하고 대가로 줬다는 것이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을 안 하게 되면 뭐 저같이 법률의 문외한인도 이것은 제 삼성의 그 어떤 방어 논리가 받아들여진 거고 그 이재용 회장의 무죄 논리가 상당히 좀 약해졌다는 거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건들도 있겠죠. 뭐 삼성의 말 지원이라든가 그거는 아직 살아있겠지만 적어도 뇌물죄 삼성 엘리어트 합병 반대와 관련해서 뇌물죄를 지시를 박근혜 대통령이 했고 문영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했다. 적어도 문영표 장관은 지금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을 시켜서 지시했다는 그 고리 자체는 사라졌다. 그래서 특검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졌다. 이것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과연 특검이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법원이 안종범 수석의 증거력을 배제한 상황에서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날지 조금 더 사건을 주목해서 지켜보겠습니다.